네, 어떤 당에서 첫 번째로 영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당이 이번 총선을 어떤 컬러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이 바로 국민의힘 제1호 영입 인재가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뵈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의 그 슬픔이 생각이 좀 납니다. 네. 그 화낸 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거기 보면 그 슬픔이가 있는데 말이지요. 과연 어떤 슬픔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인재 1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크리스탈리 이수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로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치권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도와주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시죠? 네, 처음 뭐 보시나요, 밖에서 약간 대기하면서 그랬어요? 원래 개그하셨다고. 네. 원래 지금도 네, 지금도 개그하시나요? 개그 콘서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안경을 밖에서는 안 쓰셨는데. 네네네. 오늘 교수님 좀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있어 보이고 싶은 네. 거죠? 네. 인텔리처럼 네네네. 썼습니다. 인텔리. 그럼 교수님 혹시 좀 좋아하는 혹은 뭐 좀 그 유명 정치인 가운데 아무나 찍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혹시 유명 정치인, 네. 유명 정치인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분은 누구죠?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네. 그 옛날에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라고. 자, 가능하죠? 네, 국가청소년위원장 하셨던 분 제가 계세요. 94년에 태어났는데 그분 언제 활동하신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 되죠. 네. 하여튼 누구요? 현직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나옵니다. 오늘. 예. 의문의 일패. 자, 프로 안 쳐서 패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이 아니죠. 자, 네. 오늘은 무서운 얘기 이제 하지 말고 네. 범죄 얘기 너무 좀 무서운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조금 즐겁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뭐 많이들 또 얼굴도 아시고 하지만 그 이력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다시 쓰는 프로필입니다. 네. 1964년 부산에서 출생을 아유, 동안이시다. 하셨습니다. 예일여고. 예일여고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에 있습니까? 네, 미국 게 한국에. 아니고 하버드 중학교도 있나요, 우리나라에? 예일여고가 있나? 하버드 학원은 있지 않나요? 하버드 학원 네. 있나요? 네. 네, 예일여고를 졸업하셨고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 야, 공부 그리고 잘하셨어. 사회심리학 석사를 야하. 또, 지내십니다. 예. 그리고 아이오와 대학교 사회심리학 석사. 아이오와. 네. 아하. 그리고 심리측정학 박사과정 수료하시고요. 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까지. 아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다. 네. 좀 약간 정정해야 될 정정해야 게, 됩니까? 네, 아이오와 대학교에서는 사회심리학 석사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심리 측정 및 통계학 박사 과정을 다녔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아기가 둘이 있고 아. 남편이 먼저 한국에 취업이 돼서 네. 일단 귀국을 해서 아이들을 두고 가려고 아. 그래서 혼자 가서 박사를 마저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네. 한국으로 막상 돌아보니까 뭐 여건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투석을 집에서 아이고. 하고 계시고 아이고. 거기다 뭐 아까 슬픔이라 그래서 네. 슬픔이 갑자기 코드가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두고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중퇴죠. 네, 아. 학력은 그렇게 되고 박사는 연대에서 옛날 지도 교수님이 다시 와라 아. 하셔서 가서 박사를 연대에서 네, 했습니다. 네, 오, 네. 박사학위. 네, 네. 네, 이후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는 경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 경력은 그냥 너무 많아요. 교수로서 한 일들이니까 네. 네, 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아니, 다 하지도 마. 정책평가위원, 하지 않으셔도 너무 될 것 많아.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하지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탄탄한 경력으로 대표 대중들에게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 네. 최근에 아침마당 아침마당 뭐 비정상회담도 저희 JTBC 거 아, 그래요? 네, 출연하셨었고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가끔 나오시고요. 네네네. 네. 어쩌다 어른 어쩌다 등에도 어른. 출연하시면서 네. 대중들은 익숙한 프로파일러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프로파일러 아니야. 아닙니까? 프로파일러는 아니죠.
프로파일러는 경찰에 이미 진열이 그렇지. 생겨서 아, 네, 저희 제자들이 프로파일러가 많이 네.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죠. 아 교육자.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범죄 됩니다. 심리학자. 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아니에요. 아유, 뭐왜 그러세요? 열심히 공부해 갖고 아,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아, 네. 뭐 하여튼 새싹은 잘 키워줘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2020년 네. 돌연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위에 합류하시고 아, 대책위. 그 사람들이 이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솔솔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역시나 국민의힘에 영입이 되십니다. 지난 100일 대선 100일 전에 그때도 윤석열 한번, 후보 네. 캠프에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네. 영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된다. 이수정 나가. 이래서 반발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아, 이준석이랑 사이는 좀 안 좋다고 봐야 아니요, 되겠죠. 아니요. 그거는 약간 그 이준석 씨에 네. 대한 좀 잘못된 호도된 아,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은 물러나게 된 연유는 이준석 씨 때문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임명장 받았고 네. 활동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뭐 당내 이유로 이준석 씨가 뭐 하여튼 뛰쳐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대위가 뒤집어졌어요. 그건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보고 여성 본부로 옮겨라. 위원장 자리는 일단 없어졌으니까 캠프가 네. 다 네, 네, 뒤집어져서 네. 그래서 여성 본부로 옮겨가려는 네. 와중에 터진 게 녹취록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다 오픈이 됐어요 MBC에서. 네. 2회를 하기로 했는데 1회 오픈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김지은 씨, 안희정 네. 그 아, 도지사의 네네네네네. 피해자 네. 얘 피해를 약간 격하하는 그 아. 코멘트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 그거를- 이거 항의를 하셨군요. 아니요, 항의를 하지 않고 워낙 저는 일반적으로는 자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해요? 아침에 네. 저 그만둔다 나는 내가 내려온다 죄송하다 네. 네, 김지은 씨는 틀림없이 피해자다. 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부인과 함께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해서 김지은 씨가 네.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제가 애당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성폭력 특위로 합류할 때도 예. 네. 민주당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결국은 이쪽으로 제가 영입돼서 영입할 때 2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하나는 이제 나 정도를 영입을 하려 그러면 당신애들도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하나는 뭐냐, 스토킹 처벌법 입법. 그건 결국 입법됐죠. 네. 2번째가 뭐냐면 보호수용법 입법이었어요.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범죄자가 네. 출소를 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초등학교 앞을 배회할 수도 있는 일을 네. 현재는 출소를 하면 만기 출소를 하면 아무것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획득하잖아요. 네. 소위 인권을 100%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나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네.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네. 정말 상습범 아동 성범죄자들은 주거지 제한이라도 걸어라. 또는 뭐 좀 더 이제 엄격한 나라는 치료 목적의 보호 수용법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 제시카법이 그 결국은 맥락 남아서 아닌가요? 제시카법이 된 거예요. 아하.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2개 입법을 약속했는데 네. 지금 2개 입법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안도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겠다고 아. 하는 거는 결국은 하는구나 아, 그런 그래요? 생각을 갖고 지금 동의한 거예요, 영입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최근에는 암컷이 천대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나름의 어떤 포부를 밝히시고 경기 수원정에 출사표를 네, 던지신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네. 암컷이란 용어 저는 네. 한 번도 써본 적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25년 동안 저는 여성들이 많은 그 필드에서 일했던 게 아니에요. 네. 교도소는 다 범죄자들이 거의 다 남자이고 네, 그렇죠. 교도관도 다 거의 다 남자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상호관계가 군대처럼 분명한 그런 관료 조직이에요. 거기에 제가 어느 날 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여자 기준에서는. 연구자들이 그렇죠. 25년 전에 강간범을 만나겠다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연구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인 피해를 내는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솎아줘야 되는 무슨 분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과제였어요. 근데 위험이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그럼 위험한 사람을 가서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몇 년을 걸쳐서 결국은 보안과에서 다 거절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보안 문제로 거절이 됐어요. 네. 근데 곰곰이 나중에 뒤늦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기대학교에 젊은 설치는 여자 교수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네. 그 여자가 도대체 강간범을 만들려고 한다. 교도소 안에서 강간이라도 당하면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강간범을 만나려고 노력하냐.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필드에서는 저는 설치는 암탉이라고는 내가 들어봤단 말이지. 암탉,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25년 동안 내가 들은 얘기인데 암컷은 처음이다. 암컷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제가 더군다나 25년 전에나 하던 얘기를 네. 민주당의 어르신들은 어쩌면 25년 동안 도대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 지체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암컷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격화시키는지 여성을 아예 통찰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었구나. 라는 걸 이제 다시금 깨달아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예비 이제 원서를 내면서 네. 출마의 변 이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 안에 여자 격화시키는 용어, 암컷이란 용어, 지금까지 쓰이는 이런 문화를 난 절대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진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뭐 정치인 떠나서도 사실 없죠. 사실 요즘 누가 암컷이라고 그래. 글쎄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격화시키면 일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럼 우리 이수정 교수님은 이런 이슈들이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갔을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평등 혹은 뭐 범죄 성평등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뭐 극복해야 될 정도로 성차별적인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런데 일단은 저 같은 모델은 일단 정치계에 별로 없어요. 여성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기반으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여성이 대한민국에 많으냐. 많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있으나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나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분들이 그 여성 의원들이잖아요. 네네. 그게 과연 이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느냐? 저는 그게 본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출마하는 용기를 떨어져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정말 그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런 용감한 여자도 있다는 걸 제 다음 세대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장렬히 전사에도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었다는 걸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한 근데 거예요. 왜 수원정입니까? 왜 수원정이냐? 네. 이수정이죠, 이수정. 수원정에서 원 빼면 수정이기 이수정이잖아.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출마하는 거다라는 얘기 그 있어가지고. 캠프의 명을 그렇게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래요? 수일정 이렇게 써볼까. 수원 원정. 그 아무 이유가 없고요. 제 출퇴근 그 하는 후문이 수원정이에요. 맨날 글로 출퇴근하는데 어디로 가요? 제가 하루에 3끼를 수원정에서 밥을 먹어요. 집은 어디세요? 집은 서초인데 잠만 자고 네.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학교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뭐 그리고는 이제 밤에 퇴근하니까 더군다나 수원정이라는 지역은 네. 사실은 옆에 경기 경찰청이 있어요. 나는 25년을 수원의 범죄 사건에다가 인생을 털어 넣은 사람이에요. 오원춘 사건 일어났을 때 수원의 뒷골목을 누빈 사람이 바로 저거예요. 뒷골목. 그러니까 수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광교 신도시가 사실은 정말 척박한 야산이었을 때부터 난 그 동네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 아마 광교 신도시에 있는 유권자들이 제가 수원정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게 알 것이다. 저는 그분들이 이사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내가 시간을 털어넣은 그 지역을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왜 수원정이냐 또 일부 국민의힘 제가 아는 의원들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미안하다 하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뭐 좀 더 좋은 지역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 이런 이제 사과까지 좀 그렇네요. 그냥 바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줄서기
전 인생에서 남 덕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자체가. 뭐든지 힘들게 저는 일단은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 돌파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남은 5년이 남았는데 5년을 다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사는 것을 뭐 그게 실패더라도 상관없다. 또 알게 모르게 또 여기저기서 도움이 있었겠죠. 무슨 도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느끼지 못하지만 살면서 살면서 저는 살면서 딱 가장 큰 도움이라는 건 제가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제가 여기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교도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인범들과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근데 사람의 목숨이나 어떤 뭐 삶의 궤적이라는 건 개인이 본인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여러 사람이 도와줬을 거다. 아마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저의 운명과 그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언제나 하죠. 제가 제 맘대로 100% 저의 의지대로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주 의지를 갖고 모셨고, 국민의힘에서 모신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수영 교수님이 국민의힘에 물어보셔야 되는 아, 그럼 국민의힘에 물어볼까요? 왜 저에게 하시나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 같은 맥락 누가 영입 제안을 한 건가요? 김기현 대표. 아니요, 그분은 뵌 적이 없고 인재 영입위원장님, 이철규 의원님, 그분이 중간고사 때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뵈러 나갔어요. 그때까지는 뭐 잘 알지 못한 채 그랬더니 이제 출마를 권하셨고 쉽게 가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저는 일단 교수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학기 끝나고 기말 시험 어저께 끝났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제안하셨을 때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10kg를 빼라. 10kg 원래 빼기 어렵죠. 며칠 만에. 그래서 나가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이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는 척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가도 좋다. 우리의 사생활 침해를 엄마로 인해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또 다 반대하는 거죠. 다 반대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아버지 92살 드신 우리 시아버님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도와달라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그분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시다가 탈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남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기는 맞습니까? 동기는 맞죠. 근데 동기가 수백 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군다나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친분이 있죠. 당연히 동기 모르세요? 대학 다닐 때? 친분이 있어요? 아니 친분이 충남대, 없나요? 충남대. 동기인데 동기랑 안 만나세요? 전 안 만나요. 진짜? 아니 절대 누구도 안 안 만나고 만나요. 살아요. 진짜 성격적으로 면담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럼 친분 좀 있으시구나. 친분이 없을 수 없죠. 저도 동창회 뭐 내일 모레 저희 연대 심리학과 동창회 가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런 인연으로 혹시 저희 남편은 15기고요. 윤석열 그 대통령은 아마 기수가 한참 낮을 거예요. 23기. 20 몇 기요? 23기. 23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어려운 관계죠. 친분이 그냥 서로 얼굴 아는 정도지 막 서로 막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뭐 더군다나 저희 애아빠가 약간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술을 못 드시는구나. 대통령과 함께하기 쉽지 않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교수님 무서워서 일부러 안 먹는 척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애아빠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뭐 많이 관여하지는 서로 않는데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밤 10시에 살아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저희는 자는 생사만 부부라서 확인하고요. 생사를 확인하는 부부라서 매일 생사 프로파일링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무서워서 뭐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렵고 네. 네. 그 여러분들이 몰아붙이고 싶어 하시는 친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 거리가 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가셔서 이제 수원정에 출마하는 것까지 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럼 네. 이제 네. 수원정 네. 예정자. 네. 수원정에는 그 경선합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아니요, 원래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네. 박광원 의원님이 되시고 그분은 떨어지셨죠. 네. 그래서 열심히 그 사이에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뭐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름의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사죄 말씀을 드렸어요. 사죄할 건 뭐 있어요?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어렵지만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는데 그분이 유지하던 네트워크에 갑자기 내가 올라타는. 뭐라고 뛰어들면 그러면은 사실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실 수 있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분도 자질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충분히 설득이 되셨고 아마 성명서가 어저께부로 이 네트워크에다가 올리신 것 같아요 SNS에. 아, 네. 난 이제 그만한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네. 별다른 문제 없이 교수님의 설득으로 그만두는 건 아니죠. 제가 뭔데 제 설득 네. 그러니까 이제 자해로. 당에서 이수정 보내니까 넌 내려와 이렇게 이제 된 거네,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거지 뭐. 근데 뭐 그렇게 네. 격화시켜서 그분의 결심을 비하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그분으로선 나름의 희생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승리로 이끌 수만 있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분 뭐 다른 데로 가신 건 아니고 그냥 이번 선거는 이소영 교수님의 선거를 그분은 돕는 걸로. 원래 변호사라서 네. 변호사 사무실에 계시겠죠. 네. 가기는 어디를 아. 갑니까? 네. 크게 이제 생계에 문제 있는 분은 아니시고.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원정이라는 곳은 보수 정당 후보로서 만만치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전에 맞아요. 김진표 의장도 여기 지역에서 의원을 하셨었고 네. 출마 예정자 이수정의 가장 큰 라이벌이나 큰 위협이 무엇인지 사지선다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아까 설명드렸던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홍종기. 그건 2번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2번 수원정 국회의원 박광온. 네. 3번 불안한 지도부의 공백. 네. 4번 이수정 패러디 삼수정 개그맨 나보람. 뭐야, 그게? 4번 정도가 제일 저에겐- 이분입니다. 아주 닮았습니다. 네, 4번 네. 정도가 제일 위험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관이 저렇게 네. 그렇진 않지만 뭐. 아니야, 근데 못생겼어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네.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저에게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많이 좀 아니, 크로대해 주세요. 박광원 의원은 좀 이렇게 위협이 아닙니까? 저는 박광원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요. 예. MBC에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신 분이고 정계로. 네. 그리고는 뭐 그분도 선의의 경쟁을 서로 저랑 그분과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네. 네. 박광원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에서 어떤 그분은 비토도 있을 테고. 원래 수원 분은 아니시죠. 원래 원래 수원 수원 사람도 아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아. 교수님 보실 때는. 아니 아니, 근데 비판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네. 남하고 경쟁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제가 범죄 심리학이 누가 경쟁자가 그 전에 있었어요. 내가 먼저인데. 그냥 제 먼전대가 아니라 척박해도 그냥 해야 되면 한다. 예. 사명감으로 사명감도 아니고 그냥 내일이니까 무슨 사명감? 소신으로 누구 소신? 얘기? 포장이 안 되면 아니야.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 먹고 꺼내지 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꺼내지 마. 생계 꺼내지 마.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슈 한두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네. 요건 어떻게 가요? 여가부 폐지를 뭐 굳이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있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저는 네. 그 현재의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0.6인데 이제. 네, 출생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제 앞으로 사라질 텐데 네네. 무슨 뭐 여성 가족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네.
그 과제를 발굴을 해서 뭐 부서를 좀 더 확대 재편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했던 그 여성가족부의 기능만으로 고집해서 아.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현재 하지 않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이제 정부 조직이 네. 이게 과연 현대적인 이 시점에 맞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특히 뭐 이제 행안부나 네. 안전 문제 그리고는 이제 경찰청 이런 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교정본부 갔다 왔는데 네. 범죄가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경찰이 순찰 도는 것뿐이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순찰 돌 만한 범죄, 순찰 돌아서 검거할 만한 범죄 이제 안 일어나요. 어, 죄송하지만. 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옮겨갔는데 네. 정부 조직은 무슨 너무 온라인 뒤늦죠. 정부가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대폭 변화시키는 거 네. 저는 한번 제안해 봄직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 정부 조직 자체가 지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좀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바꿔온다고 바꿔왔는데 네네.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 하나도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니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봄직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질문이 이제 댓글에서 올라온 건데요. 네, 네, 요즘 네, 이제 네. 재판에서 성인지 판결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판결에도 좀 담아내는. 네, 네, 네. 그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자칫 좀 죄 없는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 조금은 위험 요소가 좀 많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무고죄는 굉장히 나쁜 범죄예요. 무고죄. 네, 네. 더군다나 허위 자백은 네. 진짜 나쁜 범죄예요. 멀쩡한 네. 사람을 유죄를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케이스들이 사실은 재심을 받아서 네. 무죄로 판명난 사건들이 많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네. 박준영 변호사의 재심 이제 그 사건들에는 곳곳에 제 조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어허.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일단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지와 연관된 네. 이해도를 재판부가 넓히는 부분, 그렇게 네. 노력해온 부분도 틀린 건 아니다. 아, 그것도 옳은 부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네. 아무 말을 안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예스냐? 아무 말을 안 하면 예스인가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예스냐? 아. 상황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성인지예요. 네. 네, 아무 말 안 해도 칭찬받았어. 네. 정답입니다. 한남 칭찬. 네.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말 안 할 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는 게 성인지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어른이 초등학생 아이 데려다 놓고 네. 성관계를 맺자. 그러면은 아이가 으악하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앱으로 꼬셔가지고 야밤에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이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뭐 지리적인 추적을 받으니까 우리 집에 네가 와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 뭣도 모르고 뭐 알바하러 이제 갔다고 칩시다. 네. 예. 딱 문 닫는 순간에 네. 그 아이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죠. 예, 성폭행이 목적인데.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분명하게 있어야 간간히 성립하죠. 네. 그러면 폭행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성관계라는 거잖아요. 합의된 성관계 맞나요? 만약에 그 아이의 입장을 성인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간간히 성립할 수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음죄가 적용돼요. 간음죄. 의제 간간 열려도 소용없는 판결이 수도 없이 현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 14세인가요? 하여튼 의제 네, 네, 연- 네. 만 열- 16세 16세 미만으로 인가요? 네. 올렸죠. 거기는 아무리 뭐 저 해도. 가해자가 뭐 합의를 했다 어쩌고 해도 이건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강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의제 강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정말 몇 안 되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면서요. 그런데 의제 강간 연령은 기계적으로 현재도 적용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이슈가 더 이제 예민하기보다는 아마 많은 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혹은 뭐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되는 거는 이른바 성인 대 성인의 만남인데 그리고 아마 남자 쪽에서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나 혹은 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생각은 그렇겠죠. 근데 네, 이제 네, 네. 여성분 혹은 뭐 피해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이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고 성관계에 나서 응해 놓고서는 나중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는 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니까 네네네네네. 판단하기 네네. 어렵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제 저는 그런 사건은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요. 사건화가 된 것만 저는 개입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한쪽은 난 강간한 적 없다, 이쪽은 나 강간 피해자다 하고서는 이제 재판이 되면 그럼 마지막 순간에 재판부가 헷갈리면은 전문가를 불러요. 그럼 저도 불려가요. 그래서 사건 기록을 모두 수사 기록부터 이만큼 되는 걸 이제 네. 보내줘요. 그럼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러면 초등 단계에서부터 이쪽과 저쪽에 해온 진술의 내용이 있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한 10번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다 세세히 보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진술 판단을 분석 하려고. 보고서라는 걸 네네네. 우리가 이제는 써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쉽게 일어나긴 어렵다. 그리고는 진술 분석을 이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에 전문가들을 다 육성해서 배치해 놨고 그러고 재판 단계에서 이제 개입하는 진술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 프로파일러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민간인까지 지금 수십 명이 전국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고죄가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 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일 일단 먼저, 제일 먼저. 1호로 제가 생각하고 네. 들여다보고 있는 거 물론 뭐 지금 다 이 모든 전제가 다 김칫국이기 때문에 드링킹. 아, 이거 정확한 다 지적입니다. 김칫국이라서 네.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를 다 발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고 내 나머지 5년 제가 정년이 5년 남았는데 네. 내 나머지 5년을 여의도를 가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건은 네. 영화 매매 사건이에요. 영화를 매매해요? 영화를 매매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매매?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출생을 해서 아. 주사를 맞았는데 아. 왜 출생 신고가 안 되나요? 아, 네. 네네네네네.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예방 접종을 한 거잖아요. 부모가 와서 애를 낳겠죠. 예. 예, 근데 애들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전부 다 뒤져보니까 9,000명 정도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9,000명 중에 아마도 외국인 출생 신고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3,000명, 4,000명 된다고 빼고. 치면 네. 그래도 여전히 5,000명 정도가 증발했죠. 그걸 놓고서는 지금 경찰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중에 일부는 아동 학대 치사로다가 뭐 범죄 사건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이제 아이들을 막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 이제 뭐 베이비박스에 애들을 버린 케이스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여전히 생존했구나라고 이제 다행히도 확인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예.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수천 명은 증발했어요.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시신도 찾은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온 땅덩어리에서 이제 봄에 시신이 나오면은 네. 암수범죄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워낙 경찰력이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건화도 안 되고 애들은 태어났고 출생신고는 안 됐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네. 뭐 언론사에서 몇 번 탐사 보도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예,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네네네. 온라인에서 예. 이 아이들을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지금 확인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는 법안을 내시겠다는 거죠? 제도로. 금지, 예, 근데 금지, 그거는 지금 법으로도 이미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금지돼 있죠. 네. 예. 그거는 그 법을 낼 게 아니라 그 행정력이 잘 미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게 인신매매 방지법이에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 방지법이 입법돼 있지만 그 사건을 발굴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그 법에서 명시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법을 개정하면 되겠군요,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개정을 거의 다 A부터 Z까지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법이 오래돼서? 아니 수사하는 방법을 다 네.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뭐 온라인 이렇게 클릭 몇 번 해서 누가 애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금방 알아요. 예, 근데 지금 함정수사는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예. 그럼 함정수사 불법인 함정수사를 어떻게든 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시도가 됐었어요 그 전에 N번방 사건 때 네. N번방 방지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마구 만들어낸 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N번방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으나 문제는 필터링하는 것만 입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 비밀 채팅방에 들어가서 수거한 자료는 네.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불법 증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법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거를 돈을 받고 파냐?
결국 이제 이 낳은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이제 길을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또 뭐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원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사람 사실 돈 받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도 뭐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괜찮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신매매 방지법 뭐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결혼 상태가 아닌 혹은 뭐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잘 키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뭐 기관을 만들든 뭐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보호 출산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쉴드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의 신원을 쉴드를 해주고 그리고 모자 보건법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엄마들을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는 입양법도 조금 더 이제 개정을 이제는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 다 있어야지 이게 합법적인 입양이 되는데 네네네. 대부분 그런 원치 않는 출산을 하는 엄마들은 아빠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으면은 당연히 키웠겠지.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그 부담을 다 맡기는 게 지금 현재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입양법을 바꿔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을 왜 하게 되겠어요? 원치 않는 임신이 언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가요? 원치 않는 임신을 그렇죠. 애가 태어난 다음부터 할 게 아니고 네. 그런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놔두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뭐 섹스만 하면 애는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임신을 한 그 상태에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고 네.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라고는 전부 온라인 네트워크밖에 없는데 성매매한 청소년들이 그럼 온라인을 똑같은 마켓에서 뭐 섹스를 팔고 아이들을 파는 게 현실이라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그것뿐이라면 그게 가출을 해서 그들을 결국은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나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문제는 모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뭐 굉장히 해피 엔딩을 예상하는 정책은 절대 실패할 것이다. 엠번방도 똑같아요. 유저들을 그대로 놔두고 조주빈만 처벌한다고 엠번방이 사라지나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여전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생산 많이 하는데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근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정치권이. 왜냐하면 근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표현의 자유니 인권이니 뭐 이런 어른들 유권자들의 이익 집단에 그런 얘기들만 계속 논쟁되면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뭐 저 표현의 자유랑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혹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우리나라만큼 성인물을 성인이 즐길 수 없는 나라도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성인물을 성인이 즐기는 그 대목까지 별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예. 그 대목은 이제 앞으로 논쟁이 되면 생각을 해볼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보다 앞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이렇게 침해를 받으면 네. 누가 아동 청소년을 생산하려고 하겠어요. 예. 0.6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네. 세상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각. 그것이 결국은 출산을 만약에 막는 장애물이라면 일단 세상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알아서 네. 하시고. 네. 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일한 범죄는 아닌데요. 네. 세상이 너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밑도 끝도 아니라고 지금 계속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중에서 네. 가장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한 범죄는 어떤 것인지 둘 중에 더 중한 범죄. 네,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로 쇠고기 초밥 사 먹는 고위 공직자의 아내. 두 번째, 사무실에서 명품백 선물 받은 고위 공직자의 아내. 둘 다 죽을 죄를 졌죠. 한 명만 딱 고르자면. 저는 그런 그 한 명만 이런 걸 원래 안 좋아해요. 둘 다 잡아가야 됩니까? 네, 둘 다 불법을 하면 잡아야 된다. 아니죠. 이건 잘못됐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처벌이라는 게
법이 얼마나 정한 걸 얼마나 더 많이 어겼느냐. 경중이 경중을 있어야 가려야죠. 양형으로. 네. 뭐 그거는 판사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둘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일단 네. 예, 불법은 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됐다 엄벌주의라서 됐다 엄벌주의. 네, 제가 그 민주당을 아. 열심히 돕다가 네.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나는 사소한 불법에 관대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네. 저를 영입하는 순간에 네. 예, 사소한 불법 근절하셔야 될 거다. 아. 나라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네.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라. 명품백. 그러면 네. 김건희 특검법에는 찬성하세요? 그 대목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생각 왜 안 왜냐하면 해? 김칫국이니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아니하다. 네. 그리고는 일단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어요. 그거요? 가품일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받은 그건- 자체로 문제 그건 아닙니까? 산 것 아니 같아요. 그렇죠. 정품 받은 맞는 자체로 것 같아요. 문제다.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 판 놈도 나쁜 놈이다. 아. 그걸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받은 사람은요?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죠. 네. 내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네.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혼내줬겠죠. 아. 저 같은 사람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칙은 그런 거예요. 네, 원칙은 그런 건데 근데 지금 함정 수사는 안 되는 게 문제인데 함정 취재는 함정 수사를 하는 수사권이 있는 자들은 함정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취재는 그게 수사 기관인가요? 취재를 한 거죠. 이것도 뭐 수사를 한 건 아니니까. 아니죠. 취재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네. 우리가 MBC에 네. 기자가 하나 N번방 때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을 실제로 들어갔어요. 위에 그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분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런 불법 취재는 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럼 보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취재를 하는 와중에 불법이 계속 발생할 것 같으면 다 의사결정을 해서 그 언론사에서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자기가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막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예. 취재에는 원칙이 있지. 왜냐하면 기자는 경찰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말씀들이 아마 듣기에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뭐 이용자들, 유권자들 보기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아주 명쾌하고 좋은데. 왜냐면 제 인생이 명쾌했어요. 뭘 더 나한테 원해. 그런데 네. 실제로 뭐 정치를 협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보시기에 아마 좀 네. 더러울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이제 그 더러움을 견뎌내고 거기서 연꽃이라도 피워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정치랑 잘 안 맞으시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 교수다 혹은 뭐 성직자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언론인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뭔가 서로를 주고받는 거래여야 하고 나는 약간 들었지만 조금 더 더러운 놈을 좀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내가 좀 더러운 짓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랑 안 맞으시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일단 아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네. 여의도를 가는 이유는 입법을 하려고 가는 거지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아주 분명하게 제 머릿속에 분명히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네네네.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의도를 가느냐? 네.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돼서 그 결과 지금 어떤 사회적인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지 난 내 눈으로 봤잖아요. 네. 스토킹법에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서 뽑으면 BBC 100인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오. 다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위한 노력이 평가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진짜 입법이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 정도가 나오는 사건에서 입법이 되니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해주잖아요. 네. 경찰에다가 나 무서워요. 신변 보호 해주세요 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게 도와주잖아요. 네. 그 결과를 내가 보니까 야 이게 입법을 해야 입법이 되겠다. 이게 진짜 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제가 아까 의제강간 얘기했죠. 네. 그거 입법하라고 그렇게 난리쳐서 나이 올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간이 아니라 뭐 간음죄로 처벌하는데 네. 초등학생들을 그러니까 법을 확 바꿔가지고 다시는 그 초등학생들을 간음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정년 5년 남으셨다고 했는데 5년 남았죠. 그 4년 4년 임기 여기서 동안에 가능한 만약에 겁니까?
하는 거죠. 예. 가능합니까? 뭔 소리? 4년 임기 동안에 그 말씀하신 입법이 가능하냐고? 입법이 가능하고 아, 그럴 수 있지. 어쨌든 나는 발의할 수 있지. 네. 더군다나 내가 그분들보다 내가 좀 유리한 건 뭐냐면 저는 언론에 내 편이 많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스토킹 처벌법 입법해 달라고 할 때 네. KBS가 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살인 사건 다 뒤져가지고 판결문. 네. 그 전에 스토킹 기간이 있었던 거 다 찾아냈어요. 우리가 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고 다 그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위협하고 문자 남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 맞고 죽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주니까. 네네네. 그런데 법이 바뀌는 그 과정을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의제강간을 초등학생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언론은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치 질문 하나만 네네네. 시간이 네. 그 어쨌든 당선이 되시려고 하면 당이 잘 돼야 사실 같이 잘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비대위원장 후보는 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물을 중요하다고 아니 정치에서는. 비대위원회가 돼야 될 거는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위원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거는 지금 그 오늘부터 생각해 볼게요. 김한길 어떻습니까? 김한길 위원장. 아 그분도 훌륭한 분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게 언론에 먼저 터져가지고 수원정을 돌아다녀 봤잖아요. 제가 이 빨간 티셔츠를 입거나 빨간 목도리를 하면 저랑 친하게 지내던 모든 분들이 다 가까이 안 오세요. 아, 외면을. 왜 그럴까요? 수원정 왕따 됐어. 수원정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급급해요. 그분들이 여의도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입법이라는 게 국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 입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론을 잘 만들면 사실은 충분히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인 것 같아요. 25년 동안 여론을 만들면서 네. 제가 봤잖아요. 네. 우화가 치밀어서 이제 바깥에서는 도저히 못해. 남의 못겠다. 손을 통해서는 이게 안 너무 되겠다.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입법을 대표입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하는 한 10명 같이 해서 이름 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상대당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네. 상대당이 반대할 만한 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네. 법이 틀려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법은 맞지만 네. 지금 우리가 저당과 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당한테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 법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겨야 되는 게 사실 국회의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좀 저당에 사실은 이 법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 줘야 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저당의 요구라고 해서 이걸 들어줄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글쎄, 그거는 아마 앵커의 어떤 그 태도와 저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못 형성된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강경하시니까. 프로파일링. 왜냐하면 공격하는데 방어를 강경하게 안 하면은 계속 나보고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하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일동났죠. 네, 저에게는 다양한 자질이 있죠. 충분히 네. 그런 것도 따뜻할 때 한없이 또 따뜻해. 아니 넘어설 수 교도소에서 살인범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네. 강건할 수 없어요. 아, 강건한 그렇습니까? 태도만 유지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요리요리 잘해서 그렇죠. 아. 그들의 속내를 내가 다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가셔야 이 되니까. 지역구에 네. 지금 메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탄동이 네, 네, 포함됐으니까 네, 네, 네.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메탄 공원을 거닐면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가장 힘이 될 만한 사람 사지선다 중에 한 분 네,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1번 국토부 아이콘 원희룡입니다. 아. 네. 그분이 2번. 메탄동까지 온다고요? 네. 2번 저를 안아주실 준비는 끝났나요? 네. 이건 뭐 3번 수도권 선거는 역시 안표범 안철수입니다. 안절수입니다. 4번 27일까지 이제 2주 남았네요. 이준석이고요. 네. 어떤 분을 수원정 고르시겠습니까? 선거에 가장 도움될 만한 네. 제일 도움 될 만한 사람, 내가 네.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 아니 가장 힘이 될 만한 사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피셜로 그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네. 꼽으라는 거잖아요. 네. 4번. 4번. 이준석. 네. 왜요? 이준석과 도움이 함께 될 간다. 사람을 꼽으라면서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는 건 아니라면서. 네. 도움이 왜 될 사람 될까요? 이준석이다. 이준석 지금 뭐. 탈당한다는데
아니 탈당을 해도 뭐 후보를 내 지역구에서 안 내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와 네. 이준석 대표는 탈당한다는. 두분 사이 안 좋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사이가 왜 안 좋아야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 네. 난 주변에 젊은 친구가 되게 많아요. 네, 나의 제자들도 젊은 친구가 많고. 네네네. 그런데 왜 이준석과 사이가 나빠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준석과 그럼 함께 가는 걸로 저희가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시죠. 네. 네. 자, 이수정 교수는 이준석과 함께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이수정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너무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좀 더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한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경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